어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금융규제 혁신 방안의 우려와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통해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 36개 추진 과제를 선정해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발표한 금융규제 혁신 방안은 금융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과 보호, 정부의 규제 감독의 역할은 안중에도 없는 오로지 금융업권의 요구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기존 모든 금융규제가 악인 것처럼 규정하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은 시장의 건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규제가 새로운 신산업의 출현이나 기술의 발전을 막고 있는 장애로 존재할 때 진입장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특성이나 시장의 속성을 관리하기 위한 일상적인 행위 규제를 완화할 때에는 제도 완화에 따르는 우려와 문제점을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시장 경제의 속성상 정부의 적정한 규제 없이 자유방임으로 방치하면 기업의 독점화가 가속화되고 시장에서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특히 재난 발생에 따른 위험이 취약계층에게 더 강하게 다가가는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면 코로나19와 3고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부가 정책적 수단으로 시장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이와 정반대로 기존의 정책 수단을 포기하고 방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금융규제 혁신 방안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일정 지분 이상 지배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를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융과 실물과의 칸막이를 허물 경우 재벌들이 금융사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제휴를 명분으로 금융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대기업이 시중은행을 지배하게 될 경우 고객이 맡겨놓은 예금을 동원해 자기 회사에 투자에 나서는 등 시장 집중이 가속화될 수 있고 투자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돈을 맡긴 국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악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의 ICO, 즉 가상자산 발행을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ICO를 허용하고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 것은 금융불신과 불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금융권을 강타한 DLF, 라임 자산운용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들이 과거 설익은 금융규제 완화와 부실한 금융감독 체계에서 비롯된 만큼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규제부터 완화하고 나서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높습니다. 물론 디지털 전환 시기에 맞춰 금융과 비금융 간의 일부 업무 영역 조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자금 중개 기능을 통한 실물 부문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분배 기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산업계의 요구만 담은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우려와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규제 완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들과 토론회를 준비 중이라는 말씀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